특별히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정재훈 약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주로 그거보다는 음식하고 과학하고 어. 연관지어가지고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는 식탁의 네. 저자 정재훈 약사님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면역력이 높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낮아집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다릅니까 면역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 면역력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개념이지만 면역력이라고 이렇게 딱 측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 보면은 안 쓰는 말이에요. 면역력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지만 보통 이뮨 시스템, 그래서 면역 체계라는 말을 쓰지. 이게 그리고 체계하고 력하고 다르잖아요. 면역력하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네. 뭔가 세기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복잡한 면역 체계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지나쳐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 필요한 거고 복잡한 그런 건데 단순하게 어떤 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막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네. 것처럼 뭘 먹으면 끌어올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흔히 언론에서 그런 나오는 이런 흔히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면역력을 증강시키면 감염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꼭 그 면역력을 높이자는 이야기에 보시면 해결책도 같이 나와요. 이걸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제품이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고 보면 기사가 아니고 홍보성 기사인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렇게 해서 면역을 높여가지고 이겨내고 이런 거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안 걸리는 게 최선이에요. 건강식품 먹으면 그러면은 면역 체계가 뭐 좀 더 촘촘해진다, 단단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사실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면역을 강화해가지고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감염을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긴 있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 예방 백신을 맞는 거예요. 아, 백신. 네. 그러니까 예방 백신을 맞으면 어떤 그런 특이한 바이러스 또는 특이한 세균에 대해서는 그 특정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면역이 생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닌 어떤 그 불특정 다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강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때 항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 싸울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우리 딱 이제 생각나는 건강식품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뭐 딱 떠오르는 게 녹즙. 선풍적인 유행을 해서 집에 녹즙기 뭐 엄청 많았어요. 놀러 가면 맛없는 걸 억지로 먹었는데 효과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불분명하죠. 그리고 뭐 많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너무 많이 드시면 바로 그냥 배탈 나거든요. 네, 몸에서 또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재밌는 거는 요게 뭐 몇십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예전에 1950년대에는 메추리알이 또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뭐 제 사이에는 모르죠. 50년대 매출. 저도 그냥 그건 기록으로만 보는 건데 메추리알이 수요가 너무 급증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막 수입까지 해왔었고요. 아니 네. 이유가 뭡니까? 왜 매출이 뭐 어디에 좋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건강에 그냥 유익하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전부 메추리알을 그렇게 집에서 메추리 데려다가 그렇게 해서 팔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된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만 이게 뭐 정말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 지금까지 건강식품으로 팔려야죠. 이제 술집에서 매출이 한 3알씩 담아 나오는데 보통 그냥 있습니다. 디톡스 주스도 그 뒤에 또 있었죠. 디톡스 주스도 한때 굉장히 그게 유행을 했었죠. 근데 저도 많이 이거는 먹어봤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을 한 게 아니고요. 디톡스라는 개념 자체가 마케팅하기에 굉장히 좋은 개념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세 사람을 같이 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대에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나라들에서도 디톡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젊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디톡스라는 걸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없다. 이건 몸에서 간하고 신장에서 해독을 하는 거지 그런 걸 먹는다고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아예 가두 캠페인을 진행을
할 정도였어요. 전문가들이 예.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해독 주스라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드시고 이런 게 드신다고 해서 특별히 해가 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뭐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제 그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항응고제 같은 거 약 드시는 분이 갑자기 해독 주스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만들어서 몇 잔씩 드시면은 약효가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그러니까.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거 너무 많이 드시면 배 아파요. 식사로 그냥 채소하고 과일 많이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컴프리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건강식품도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에 유행했던 겁니까? 이게 뭐 대부분의 경우에 들어만 보시고 본 적은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게 인기를 끌었던 게 1970년대. 70년대. 근데 이제 인기 끌 그때 그 전까지는 이게 가축 사료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좋다. 뭐 거기에 뭐 비타민 뭐가 들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건강식품이 됐었는데 가축 사료에서. 네. 인기를 끄나 싶었는데 이제 한 몇십 년 지나서 2001년에 아예 미국의 FDA 식품의약국에서 이걸 아예 금지를 해버려요. 그럼 뭐가 안 좋았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안 좋은 정도로. 안 좋은 정도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피롤리지딘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독성 물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뭔가를 누가 방송에 들고 나가지고 이게 건강에 진짜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몸에 좋다고 하면 의심부터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의심이 없는 성격이라.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런 음식들이 원래 드시던 다른 음식보다 슈퍼 파워가 있진 않습니다. 중년에 제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코털이 길게 길어지거든요. 네. 코털을 만드는 세포가 일을 좀 멈춰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고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네. 없는데 걔들은. 우리 적은 이런 감염병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사람한테 옮기는 거니까. 네.